안녕하세요. 안양시민 온라인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 중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한 강의를 맡게 된 비더시드의 대표 이유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은 단순히 규모가 작은 자영업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버팀목이 되는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자금, 인력, 정보, 기술, 마케팅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의 회복력, 시장 적응력이 주요 정책 의제로 부상하면서 지원 제도의 내용과 방식도 한층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상공인의 정의부터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개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소상공인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법적 정의는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도소매업, 숙박, 음식업,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의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됩니다. 이 기준은 단지 인력 규모뿐만 아니라 정책 적용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례보증,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등은 이 기준에 맞는 사업체에게만 제공이 됩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라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신청 전에 내 사업체가 법에서 정의하는 소상공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정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왜 소상공인을 지원을 해줘야 되냐?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은 경제활동 인구의 약 25%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겪는 현실을 녹록치 않습니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동종업계 과당 경쟁이 있었습니다. 특히 창업이 쉬운 업종일수록 경쟁이 치열한데요. 예를 들어 1인 카페 창업은 초기 진입 장벽이 낮지만 상권 내 경쟁이 심해서 단기간 폐업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 임대료 상승, 인건비 부담, 플랫폼 수수료 등 외부 요인에 대한 대응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컨대 최근 고물가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혹은 식자재와 인건비가 동시에 오르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매출은 상권의 인기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도 매우 큽니다.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는 상권, 어떤 동네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경우 그 상권에 있는 많은 상점들은 동시에 매출을 크게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상권의 인기가 식어버릴 경우 개별 상점들의 상품군이나 전략과는 관계없이 평균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버티기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우며 정부의 제도적인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3년 기준 소상공인은 전국에 약 596만 개 사업체가 있으며 전체 사업체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종사자 수는 약 955만 명으로 국민 5명 중 1명꼴로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1.6명에 불과합니다. 이는 대부분 가족 단위 또는 1인 자영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또한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 충격에 대한 복원력도 낮은 편입니다. 특히 생계형 창업이 많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경기 불황, 조기 퇴직, 은퇴 후 소득 확보를 위해 창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한 폐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2024년 한 해 폐업한 사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창업 생존율 통계에 따르면 5년 후 생존율은 3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소상공인들은 얼마나 돈을 벌고 있느냐, 그 재무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텐데요.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은 약 2억 원, 영업이익은 약 2,5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월 수익 기준으로 약 210만 원 정도이며 실질적인 생활비로 쓰기도 어려운 수준입니다. 반면 부채는 평균 1.95억 원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특히 음식점, 도소매업, 서비스업과 같이 운영자금이 많이 드는 업종은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임대료 25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 등 고정비만 월 7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월 매출이 900만 원일 경우 순이익은 150만 원에 불과해 연체 폐업 위험이 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재무구조 때문에 정부는 신용보증, 정책자금융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바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견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폐업 이후 혹은 재기 창업까지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실패를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단순 생계형 창업보다 준비된 창업, 시장 대응력이 있는 경영체로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 상점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기를 지원하거나 창업 전에 상권 분석 기반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지원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느냐? 그럼 주요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소상공인 지원은 창업, 경영, 마케팅, 재기창업 등으로 나뉘며 각 단계마다 맞춤형 제도가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창업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교육 및 점포 운영 실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경영 단계에서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세무, 노무 교육, 포스 및 키오스크 도입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마케팅 분야에선 라이브 커머스 지원, 배달앱 입점 컨설팅, SNS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진입 등을 위한 입점 교육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기 지원의 경우 희망 리턴 패키지가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폐업 후에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교육과 자금을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제도들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주관하는 수행 주체들은 과연 어딜까요? 정부의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있고 실제 현장 집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즉 소진공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상공회의소, 창업센터, 지역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되어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 신청은 소진공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실제 대출은 금융기관이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정책 하나를 집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금융기관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한 원스톱 플랫폼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 관련 지원 정책은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금융 지원, 디지털 전환, SG 도입, 폐업 후 재기 창업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이 핵심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기부와 지자체가 협업해서 주관하는 스마트 슈퍼 시범 사업이라는 프로젝트에서는 무인 계산 시스템, AI 고객 분석 등을 도입한 소형 점포에 대해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낮에는 유인 상점으로 밤에는 무인 점포로 운영해 매출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준비하고 그 사업이 망할 경우에는 모든 가족 식구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전 장려금이나 온라인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업, 폐업, 그리고 바로 낙오로 가는 그 트랙이었다면 지금은 폐업 후 전환, 그리고 재기라는 흐름으로 정책이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양시는 소상공인 지원에 굉장히 적극적인 지자체 중 하나입니다.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점포 환경 개선 사업, 찾아가는 컨설팅 등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이 강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특화 프로그램은 지역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창업 인큐베이팅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양시는 단순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의 정의와 현황, 재무 실태,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방향, 마지막으로 안양시 사례까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라는 점입니다. 지원 정책은 많은데 정작 몰라서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보 접근성과 활용 능력이 관건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